72세 김 교수님은 자녀 셋을 의사, 변호사, 교수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은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드시며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면 65세 이 기사님은 자녀들에게 단 한 푼도 대신 써주지 않았고 지금은 매달 4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비슷한 나이에 이렇게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을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후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를 결정할 중요한 진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단 몇 분 동안 여러분의 노후를 바꿔드릴 핵심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리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3명 중 1명은 경제적 빈곤을, 2명 중 1명은 고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의 노인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나이 들면 자식들이 효도할 거야. 열심히 키워놓으면 자식은 부모를 잘 모시는 법이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식 셋을 모두 의사로 키운 72세 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교수님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2 아들을 모두 서울대에 보내셨고 아들들 결혼할 때는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자신을 잘 모실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이 자녀와 연락이 거의 끊긴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평생 자녀 교육과 결혼 비용으로 모든 재산을 써버린 분들이라는 겁니다. 반면 저희 또 다른 이웃인 이윤복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그는 평범한 택시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라는 원칙을 세우셨죠. 대학 등록금도 반만 지원하셨고 결혼 비용도 최소한만 부담하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노후를 위해 꾸준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윤복 할아버지는 지금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가시고 월 1회 국내 여행을 다니시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무척 좋습니다. 부담 없이 기쁘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김 교수님처럼 자녀에게 의존하다,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윤복 할아버지처럼 독립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원하시나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년 전문가들과 실제 행복한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의 경험에서 찾아낸 핵심 원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기대지 마세요. 자녀와 배우자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취업, 결혼, 육아, 주택 문제 등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벅찹니다. 67세 박인성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자녀 둘을 모두 좋은 대학에 보냈고
결혼 비용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잘 모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꿈 같았어요. 늦잠도 자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연금은 180만 원, 아내 용돈과 생활비를 내고 나면 여유가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막 둘째를 낳았고 아들은 집 대출금을 갚느라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성공하면 내 노후도 편안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의 방문이 점점 뜸해졌고 바빠서 못하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씨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는 한 노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인식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자식 배우자에게 기대지 말고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나중에 크면 나를 잘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내가 늙었을 때 의지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도 젊었을 때는 직장일과 육아에 치여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자녀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기보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심. 이 결심이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노후를 맡기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여러분과 자녀 모두에게 행복한 선택일까요? 두 번째 핵심은 노후 자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적, 정서적 독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연금도 별로 없는데, 저축도 많이 못했는데, 이제 와서 경제적 독립이라니 말도 안 돼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많은 돈이 아니라 현명한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적은 연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 71세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평생 일하시다 65세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아들 결혼 비용으로 보태주셨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월 120만 원에 불과했죠. 처음에는 너무 걱정됐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죠. 큰 병 한 번 걸리면 다 날아갈 텐데. 김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재무상담사의 조언이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그동안 무심코 쓰던 돈 중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안 보는 케이블 TV 요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고가 통신요금제, 습관적으로 사는 로또 복권까지. 이런 것들만 줄여도 매달 15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둘째, 1억 원의 노후 자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고 있었는데 재무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일부는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했더니
매달 이자 수입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셋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과 혜택을 몰랐습니다. 노인 대상 무료 건강검진, 문화생활 지원, 교통비 보조 등을 알게 되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 할아버지의 월 수입은 연금 120만 원에 이자 수입 45만 원을 더해 165만 원이 되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니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돈이 많아진 건 아닌데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김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독립은 엄청난 부가 아니라 현명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노년 경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낸 적은 돈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소비 습관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75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비싼 옷, 좋은 차, 호화로운 여행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죠. 진짜 필요한 건 따뜻한 잠자리, 맛있는 밥 한 끼,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라는 거요. 이 할머니는 매월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시는데 항목마다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지출이 크게 줄었고 소소한 행복을 위한 여유 자금이 생겼다고 하시네요. 둘째, 소유보다는 경험에 투자하세요.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종철 할아버지 68세는 은퇴 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차를 사야 할지,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은퇴한 친구의 조언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경험을 쌓자고요. 박 할아버지는 비싼 차를 사는 대신 국내 여행과 취미 활동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전국 곳곳의 맛집과 명소를 다니고 사진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돈은 크게 들지 않아요. 기차 여행은 노인 할인도 있고 평일에 다니면 더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셋째, 통장 잔고보다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40대 성인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정희 할머니 73세는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값과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 걷기, 식이요법 철저히 지키기, 정기 검진 꼭 받기, 이 3가지를 규칙으로 삼았어요. 그 결과 최 할머니는 약 복용량이 줄었고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병원비 지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건강할 때 조금 투자하면 아플 때 큰 돈 안 들어요. 제 친구들은 운동 안 한다고 핀잔 주곤 했는데 지금은 다들 따라하고 있어요. 넷째, 작지만 안정적인 부수입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취미나 경험이 작은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용돈과 함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인천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70세는 평생 목공일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목공방을 차려 취미로 나무 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보내기였어요.
그런데 이웃들이 작품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주문 제작도 하고 동네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목공 수업도 가르쳐요. 월 수입이 4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김 할아버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를 때면 가슴이 뿌듯해요. 다섯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모르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전북 진안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76세는 보건소의 노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무료 건강 체크와 운동 지도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문화누리 카드로 영화관과 공연장을 찾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월 27만 원의 활동비도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복지관에서 알려줘서 신청했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적 독립을 위한 5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한 달 동안의 지출 내역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방문해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세요. 건강을 위해 매일 20분씩 걷는 습관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80대 할머니의 말씀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예요.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남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통해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정서적 독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해요. 명절에도 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도 늦게 답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이런 말씀 한 번쯤 해보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들어보셨나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자녀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미경 할머니 69세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평생을 자녀 셋을 위해 살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내 고생은 다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다들 바쁘니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 할머니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짧게 들렀다가 바로 떠나면 서운했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길게 통화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큰아들 가족이 시댁에만 가고 우리 집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이게 뭐라 하고요. 정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졌고 잠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노인 상담 센터에서 만난 심리 상담사 김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자녀들은 할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들도 자신만의 삶, 가정, 고민이 있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할머니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정 할머니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게 뭔가 해주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찾아와 주길, 자주 전화해 주길, 효도해 주길. 이런 기대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 할머니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는 너희 삶에 충실하려. 엄마는 엄마대로 잘 지낼게라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아이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졌어요. 부담 없이 만나니 대화도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서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노년 심리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정서적 독립을 위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부모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 74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완벽한 아버지였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식도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희가 어릴 때 아버지는 늘 일만 하셨어요. 저희와 함께한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자녀가 경험한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자 오히려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니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둘째, 자녀의 방문과 연락에 대한 점수 매기기를 그만두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방문 횟수, 전화 빈도, 선물의 가치 등으로 효도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수 매기기는 관계를 경직시키고 본질을 흐립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 71세는 예전에 이웃 할머니들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비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심리 강좌를 들은 후 김 할머니는 이런 비교가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는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을 비교하고 점수 매기는 건 결국 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누가 얼마나 찾아오고 얼마를 주는지가 아니라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셋째,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세요. 자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친구관계, 자원봉사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광주에 사시는 이영수 할아버지 68세는 은퇴 후 처음에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해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한 후 이 할아버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만의 일상이 생기니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 요즘 연락이 뜸하시네요. 라고 먼저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 분노, 실망 같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일기에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이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76세는 매일 밤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평불만을 적었어요. 오늘도 딸이 전화 안 했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최 할머니는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대가 큰 날일수록 실망도 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대의 근원은 자신의 외로움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 자녀에게 매달리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다섯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자녀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정서적 지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 이웃, 동호회 회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전주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 73세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어 자주 만날 수 없었고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복지관에서 노년층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평생 노래를 좋아했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가입했어요. 그 결정이 박 할머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합창단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서적 독립을 위한 5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서적 독립은 자녀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세움으로써 더 가깝고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효도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자녀가 아닌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후 자립의 세 번째 원칙인 일상의 충실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작은 일상에서 큰 행복을 찾는 비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은퇴하면 뭘 하며 지내야 할지 막막해요.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이번 장에서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며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서울에 사는 윤철수 할아버지 71세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 5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생활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늦잠도 자고 TV도 실컷 보고 좋았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윤 할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나 소파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왜 더 많이 저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또 앞으로 아프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끊이질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윤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우연히 참석한 노인 대학의 행복한 노후 만들기 강좌 덕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심리학 교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상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30분 동안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윤 할아버지는 하루 일과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오늘 할 일을 적고 완료하면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책 한 권 읽기, 시장 보기,
화분에 물 주기 같은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일이 크든 작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하루가 알차게 느껴져요.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윤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충실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노년 심리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리듬을 만드세요.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처럼 정해진 일과가 없기 때문에 쉽게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68세는 은퇴 후 처음 1년을 그냥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의사의 조언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7시에는 공원에서 걷기, 새끼 식사 시간 지키기, 저녁 10시에는 잠자리에 들기.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몸이 알아서 그 리듬을 따라가요.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둘째, 오감을 깨우는 경험을 매일 하세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둔해지고 일상이 단조로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자극하는 경험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종석 할아버지 73세는 매일 아침 오감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본 가장 아름다운 것, 들은 가장 좋은 소리, 맛본 가장 맛있는 음식, 맡은 가장 좋은 향기, 만진 가장 좋은 감촉. 이 5가지를 찾아서 적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이 습관 덕분에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동네 벚꽃의 아름다움, 손주가 웃는 소리에 음악 같은 울림,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의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 70세는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었어요. 자꾸 잡생각이 나고 몸도 근질근질했죠.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니 조금씩 나아졌어요. 이 할머니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15분씩 명상을 합니다. 그냥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평온해져요. 잡생각이 줄어들고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었고요. 넷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 기록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상실감을 느끼기 쉬운데 감사 일기는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지 69세는 3년 전부터 매일 밤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적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찾다 보니 점점 많아지더군요. 오늘 아침 맛있게 먹은 식사, 반가운 친구의 전화, 맑은 하늘. 사소한 것일수록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감사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가짐이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늘 부족한 것, 잃어버린 것에 집중했어요. 젊음, 건강, 일. 하지만 지금은 아직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는 2다리,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깨닫게 됩니다. 5째, 의미 있는 일상 루틴을 만드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원 가꾸기, 요리하기, 독서, 일기 쓰기 같은 소소한 일상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명수 할아버지 75세는 은퇴 후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보내기였지만 점차 더 큰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게 경이롭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 이걸 보면서 인생의 순환과 자연의 섭리를 느껴요. 내가 기른 채소로 음식을 해서 가족과 나누는 기쁨도 크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상의 충실함은 거창한 목표나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작은 행복과 감사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자녀와 배우자에게 기대지 말라는 원칙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통념을 뒤집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면 그들이 나를 모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그들의 행복은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 역시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정서적 자립은 당당한 노후의 기반입니다. 적은 연금이라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정서적으로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일상의 충실함은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오감을 깨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자기 자신만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진다라는 하나의 큰 진리로 귀결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72세 김 교수님은 자녀 셋을 의사로 키웠지만 외롭게 지내고 65세 이 기사님은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모습. 두 분의 차이는 바로 이 3가지 원칙을 알고 실천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녀에게 의존하며 불안한 기다림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행복을 책임지며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하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진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고 당당한 노후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 시리즈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